1장. 유전자 검사 내가 확인한 결과.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 이유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의심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절대로 몰라야 할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 결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얘야,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본 적 있니? 저요. 왜요, 어머님? 그냥 혹시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는 않았니?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면 마음 한쪽에 늘 그런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아주 순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은 궁금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그냥 마음속에 묻고 살았어요. 그래 그랬구나. 혹시 괜찮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요즘은 간단하잖아. 그 아이는 제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아이가 죄 없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생각보다 더 명확하게. 부녀관계 유전정보 99.99% 일치. 그 한 줄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건 이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과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내 딸이었구나. 당신 알고 있었던 거지? 처음 봤을 땐 그냥 느낌이 왔어.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말투, 눈빛.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가 털어놓은 진심은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될 만큼 괴로웠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말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라면 그건 방조였습니다. 가족을 향한 무책임이었고 아들을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그 아이에게 알려야 할까? 결혼은 당연히 멈춰야 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이 가족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 남편의 고백, 젊은 시절의 실수.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한참 동안 불도 붙이지 못하고 있었죠. 나무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따라 나간 저는 결국 그에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정확히는 처음부터 확신하진 못했어. 하지만 느낌은 있었잖아.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남편은 담배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아이가 인사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 너무 닮아 있었어. 젊은 시절 그 여자의 눈빛이랑. 그는 조용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 와중에 위로가 되어주던 한 여자. 말수가 적었고 늘 수줍게 웃던 여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그녀의 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로 의지했어. 결혼 얘긴 꺼내지도 못했지만 서로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왜 헤어진 거야? 내가 도망쳤어.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상경했고 그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끝났다고 믿었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삼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생각은 났어. 잘 살고 있을까 날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숨겨왔던 그 시절의 상처가 이제 우리 가족 모두를 찌르고 있다는 걸. 남편의 후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우리 아들에게 남길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들뜬 표정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결혼 날짜 확정됐어요. 드디어 식장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밝았지만 우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아이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3장. 아들의 충격, 며느리의 오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들떴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밝고 순수해서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침묵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꺼낸 유전자 검사지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 그 아이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린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 내 아버지와 그 아이는 혈연 관계야. 친부녀야. 순간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는 물기 없이 떨렸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나오는 발소리.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며느리.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를 억누른 채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이제 말하세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다가 곧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정말 나도 몰랐어. 세 사람은 그렇게 한자리에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조용히 서로의 울음과 침묵 속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장. 결혼식은 결국 취소되고 그날 이후 집안은 말 그대로 정지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따금 문자 하나 남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요. 연락드릴게요. 그 아이가 떠난 자리엔 작은 슬리퍼 한 켤레와 화장대 위에 놓인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차마 그 사진을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장 측에 전화하는 것도 내 몫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사정으로 결혼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원은 의례적인 말로 위로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조차 낯설고 멀게만 들렸습니다. 혼수는 이미 절반 이상 준비된 상태였고 초대장도 일부는 인쇄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손실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 행사가 아니라 가족 그 자체였으니까요. 남편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비난한 것도 소리쳐 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견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수포로 돌아갔고 우리는 남보다 더 먼 관계가 되어 각자의 방, 각자의 마음 안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5장. 남편은 집을 나가고 가족은 갈라졌다. 결혼식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서류 몇 장만 챙기더니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켠에서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디가? 당분간은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그래서 도망치겠다는 거야? 아니,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서 그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묘하게 후련하면서도 참담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마치 한 가정의 끝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 안에 남긴 짧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도 잠시 집을 떠나 있을게요. 나중에 내가 괜찮아지면 그땐 얘기해요. 그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아들은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서 지내는지 누구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걸 보면 살아는 있구나. 그저 그렇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집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식탁에는 3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전처럼 시끄러운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리모컨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그저 진실 하나가 우리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꿉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엄마 하고 불러줄 것만 같은 꿈.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늘 혼자입니다. 6장. 마지막 고백.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살이 조금 빠졌고 표정은 어딘가 무뎌져 있었습니다. 낯설 만큼 조용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선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아버지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익숙한 느낌이 있었고 아버지랑 눈이 닮았다는 얘기를 친구들이 했거든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유전자 검사를? 응. 둘이서 했어요. 장난삼아. 근데 결과를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굴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게 뭐가 바뀐 거냐고. 왜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냐고. 그 생각만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나는 가슴을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니? 아니요. 사실은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 엄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도.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잔인한 운명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7장. 가족이라는 이름은 진실보다 더 소중한가요?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연결된 관계가 가족이라면 그 피 때문에 무너진 우리도 여전히 가족일까? 사랑했지만 그래서 더 상처받았고 그래서 서로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 말하지 못했던 과거 하나로 모든 걸 잃게 된 남편, 그 사이에서 진실을 알아버린 나.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면서도 서로를 찌른 가해자였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은 운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여전히 혼자 밥을 짓고 혼자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씩 그 아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헛된 상상을 합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제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멀어진 지금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진실보다 더 소중해야 하지 않나요?